반갑습니다. 꽁아이디어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 베트남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베트남에 적용해보면 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실행하려고 해도 제가 능력이 그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차라리 제가 쓰지 못할 거 여러분들께 그냥 공짜로 그냥 내 아이디어를 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자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은요, 스파와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지금 제가 살짝 계산해봤는데 이 아이템으로 연간 14억 4천만 원을 정도를 최소로 벌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나중에 여기서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설명드릴 건데, 총 아이템을 설명드릴 때 4가지 단계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아이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어디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이 사업 아이템이 안정이 되면, 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면 여기다가 다른 아이템을 추가시킬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총 그래서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인지는 좀 전에 살짝 얘기 드렸죠. 바로 스파와 관련된 앱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스파에 관련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이제 한국과 뭐 미국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스파라는 개념이 좀 포괄적이에요. 보통 한국에서는 스파라고 하면은 마사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사지뿐만 아니라 네일 아트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왁싱을 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용과 좀 관련된 것들을 대부분 곳이 스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커지지 못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만들어진 앱이 아직 없어요. 한국에는 하이타이라는 앱이 있죠. 요 앱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 어떤 스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 주변의 스파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베트남에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스파를 찾아가려고 해도 페이스북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찾기에는 좀 힘들고, 실제로 처음 가는 그런 서비스를 찾아보려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연락을 하려 하더라도 이제 전화로 해야 되니까 베트남어나 영어가 안 되면은 예약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가격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외국인 가격이 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도 흥정을 해가지고 깎기도 해야 하더라고요. 보면서 와,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가격이나 뭐 리뷰나 아니면 팁이나,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앱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스파 앱 아이템입니다. 사업 아이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앱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과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판매자, 두 번째는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판매자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이타이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 옆에 이런 스파가 있습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구글 맵으로
찾아도 안 나오는 스파도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전화번호가 없거나 또는 리뷰가 안 적혀 있거나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가봐야 알아요.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홍보하는 분들이 이제 한 80% 정도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한테는 그런 페이스북에서 예약을 하거나 또는 뭐 서비스를 물어본다는 게 쉽지가 않죠. 페이스북에 익숙한 사람이랑 상관없는데 내가 페이스북을 안 쓰는 사람이라면은 찾기도 힘들고 그 페이지를 찾아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찾으려고 하면 베트남어로 쳐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판매자들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파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없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런 그 스파를 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편리하게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앱을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 판매자들에 대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이점입니다. 판매자들에 대한 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판매자들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스파가 과연 괜찮은지 또는 문제점이 없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손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사장인데 손님한테 이제 서비스 받는 손님한테 물어봐요. 아 손님 이거 서비스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다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앞에 얼굴에다가 대고 서비스 팁 많이 오가고 맛을 시원하지도 않고 피부 뭐 받았는데 이거 뭐 나아지는지도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이 얼굴 앞에 대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앱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이제 요 감을 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편하잖아요. 내가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이거를 물어보기 쉽지 않아요. 이런 외국인 입장이랑 이제 베트남 입장이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쓰면 좋은데 이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이제 베트남어로 얘기하고 여기서는 한국어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영어로 얘기한다던가 그러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앱을 통해 가지고 앱에다가 이런 리뷰를 통해서 올려놓는다면은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스파 이제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거를 번역해서 본다면은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우리 스파에 대해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어떤 직원이 뭐 마사지를 잘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어떤 직원이 이제 팁을 너무 많이 요구했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점 충족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의 소비자 이제 첫 번째는 판매자였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가장 좀 예약을 할 때 여성분들이나 또는 쑥스러운 좀 내성적인 분들이 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예약을 하는 게 무섭잖아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이상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리 비네 그래가지고 예약 딱 해가지고 예약 끝나고 몇 시 예약 됐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뜨면 가서 받으면 이름 얘기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예약하는 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이제 크게 다가오는 장점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가격의 투명성이에요. 베트남이나 이제 다른 데를 가보시는 분들, 동남아 쪽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인 프라이스가 있고 또 현지인 프라이스가 있고 거기서 또 이제 까탈스러운 분들의 프라이스가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프라이스는 외국인 같은 경우 2만 원 받고 이제 현지인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받고 거기서 또 이제 현지인이 좀 깎아줘 이러면은 13,000원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모든 가격을 투명하게 해놓는다면은
내가 이 앱을 예약할 때 호갱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안함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예약하는 거랑 스파나 아니면 현지에 가서 직접 물어가지고 예약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랩 이런 앱이 있어요.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택시를 잡는 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우버라는 앱이 있죠. 저도 이 두 앱을 다 이용을 해봤는데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현지에서 택시를 타면은 얼마가 나올지 몰라. 내가 이걸 타고 여기까지 가는데 택시가 빙 돌아서 가는지 아니면 뭐 외국인이라고 더 후려 받을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나는 좀 무서운 거예요. 그냥 타면서 내 돈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근데 우버나 그랩을 이용하니까 딱 가격이 적혀있는 만큼만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돈을 낼 때 그냥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스파 앱에도 적용시키면 사람들이 이거를 예약할 때 좀 더 투명성 있게 내가 얼마 낼지를 알고 가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팁이에요. 마사지 받으시면 약간 이런 생각 되잖아요. 내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줘야지 마사지 한 사람도 만족스럽고 나도 부담스럽지 않는지 그 적정한 가격을 찾기가 쫙 애매해요. 그냥 표정이 막 그렇단 말이야. 내 외국인인데 막 그 한 2, 3천 원 줘요. 그럼 내가 2만 원짜리 받았는데 한 10% 주는 거야. 한 2천 원 정도를. 표정을 보면 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또 줘 이렇게. 내가 적게 준 줄 알고. 근데 베트남 애들은 다 2천 원씩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이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좀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봤는데 아씨 나 외국인이라고 더 주는 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앱에다가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갔더니까 평균 팁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적어 놓으면은 이제 내가 팁을 줄 때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야 너 이렇게 다 받는 거 나 알고 왔어 받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팁을 적어 놓으면은 소비자가 굉장히 편안해할 거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장점입니다. 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뷰예요. 리뷰. 스파를 예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약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알아보고 갈 거 아니에요. 블로그로 알아보는 수도 있고 또는 뭐 카페를 통해서 알고 하기도 한데 근데 거기서 나온 스파는 다 뭐 그냥 이제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스파고 좀 가격도 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내가 내 집 근처에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안 알려진 데를 가려고 찾아보면은 거기에 사진이 안 뜨기도 하고 아니면 뭐 리뷰들이 없으니까 불안해한 거죠. 아니면 있더라도 내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 구글 앱에서 리뷰가 적혀 있으면 그 리뷰를 적을 때 이제 그거를 소비한 사람, 구매한 사람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인도 적을 수 있고 거기에 종업원도 적을 수 있고 경쟁 사이도 적을 수 있고 누가 적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적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 우리 서비스 좋아요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과연 좋은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정확 신뢰도를 내가 확실하게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앱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만 이 앱의 그 서비스에 대해서 리뷰를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믿고 갈 수 있겠죠. 이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네 번째 장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앱을 통해서 돈은 어떻게 버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약을 해서 예약한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수수료로 받아서 이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보통 서비스를 받을 때 이제 한 평균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1%를 수수료를 받아요. 2만 원에 1%면 약 200원 정도겠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저 앱의 스파가 약 5,000개 정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5,000개의 스파에서
200원씩 한 번, 모든 사람들이 딱 한 번씩 다 예약을 했다 쳐요. 그러면은 200원 곱하기 5,000개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하루에 하나만 예약하니까 한 4번 정도 한다 쳐요. 적게 잡아서 4번이야. 적게 잡아서 4번. 그러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이, 인컴이, 앱을 통해서 버는 인컴이 40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30일을 곱해볼게요. 30일을 곱하면 한 달에 1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수입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12개월을 곱하면은 약 14억 4천만 원이 벌리는데, 이게 1%가 아니라 2%면 28억 8천만 원이고요. 여기서 4번이 아니라 뭐 8번을 받으면 더 수익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잡은 거는 2만 원 가정하고 여기서 1%,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4번 정도를 한다 했을 때 나오는 인컴이 이 정도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하게 된다면 14억 4천만 원 정도는 연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이렇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광고예요. 광고. 여러분들이 지마켓이나 이런 앱을 쓰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파워 뭐 이렇게 해서 뜨잖아요. 파워 저거 이렇게 뭐 이게 좋아요 하면서 메뉴를 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스파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앱에다가. 그래서 스파를 이제 지역마다 나눠요. 지역마다 나눠서 뭐 호치민 같은 경우는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눠서 그 지역에서 광고를 받는 거죠. 광고를 받아서 이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2명 정도를 이제 2군데 정도를 올려서 그 올린 것만큼의 또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지역마다 이제 뭐 그걸 수수료를 또 다르게 측정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벌 수 있는 광고로 버는 이익이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1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아이템에다가 추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한 이 두 가지 정도는 여기다가 올려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추가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얘기하는 추가 가능한 아이템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 해외에 동남아에 놀러 와가지고 스파를 받을 때 언제 가장 많이 받을까요? 첫 번째는 만약에 4일을 딱 내가 머물어요. 그럼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마지막 날 언제 가장 많이 스파를 예약할까요? 저는 네 번째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내가 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는 자기 나라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잠깐만요. 뭐 얘기하지? 가끔 얘기하다가 제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네 번째 가장 많이 받는데, 그러면 스파를 왜 네 번째 가장 많이 받냐라고 얘기를 하면, 내 짐을 스파에 놔두고 거기서 마사지 받고 다른 데 놀고 다니다가 다시 그 짐을 챙겨서 셔틀로 오는 뭐 스파나 아니면 이제 공항에 가까운 스파를 예약해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짐을 챙겨가지고. 근데 앱에서 저희가 공간을 이제 뭐 호치민이면 호치민에서 그거 공간을 이제 하나 저희가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예약한 사람들의 짐을 저희가 가서 다 맡아주고 스파에다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른 데다가 짐을 맡기고 이렇게 스파를 받고 돌아갈 때 무서운 게, 내 짐에다가 누가 손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어요. 내 짐에 누가 손을 대가지고 뭐 돈에 손을 댄다거나 아니면 뭐 여권에 손을 댄다거나 아니면 귀중품에 손을 대서 이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저희 앱에서, 우리 앱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를 추가를 하면은 저희가 거기다가 가서 마사지를 받을 때 짐을 챙겨서 저희가 공항 근처에 이렇게 다 두고 걔를 나중에 셔틀을 이용해서 다 데려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공항 근처에서 다시 짐을 챙겨서 이제 태워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뭐 시간대로 쭉쭉쭉 나눠가지고 1시간마다 이렇게 서클을 돌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인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추가 가능한 사업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뭔가를 하는, 내 손을, 내 목을 만지는, 내 피부를 만지는 곳에 가기를 두려워하면서도 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좀 핫한 게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들이 조금 많이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저희가 이렇게 찾아오는 서비스, 방문 마사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방문 마사지 하면 좀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규정들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마사지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걸 앱을 이제 그것들을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서비스 이제 하시는 스파마다 저희가 뭐 방문 마사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손님이 예약할 때마다 손님이 몇 천을 더 추가하게끔, 뭐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비용만큼 좀 더 추가해서 고객에게 그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앱 자체에서 이걸 운영해가지고 앱에서 뭐 몇백 명 이렇게 저희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우버 드라이버처럼, 여기서는 뭐 스파의 마사지 사들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해서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방문 마사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또 다른 인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추가 가능한 사업의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생각하고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시고 너 뭐 이거 정확하지도 않은데 전문가도 아닌데 왜 얘기하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재밌게 그냥 받아들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의 이런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